전국 곳곳에서 코로나19 집단 발병이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가 수도권과 강원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 예비 경보를 내렸습니다. 한편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대학 수학능력시험에 대비해 수험생들을 위한 특별 방역 대책이 발표됐는데요. 관련 내용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발표된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또 늘었습니다. 223명입니다. 사흘 네. 연속 200명대이고 점점 좀 증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내 감염, 지역 감염이 193명이고 해외 유입 사례가 30명인데 평일 대비해서 검사 건수가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보통의 주말보다는 좀 늘어난 그렇습니다. 상황이라고는 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이어 이렇게 200명대 확진자가 나오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다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그 2월 달, 1월 달에 그 한 번에 대량 감염이 있었고 또 8월 달에 대량 감염이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 지역사회의 조용한 전파자의 숫자가 올 봄보다는 훨씬 더 많은 상황이고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한 것 이어서 지금 겨울이라 이게 면역력은 떨어지고 사람의 면역력은 떨어지고 바이러스의 감염력은 올라가고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일어나는 비교적 예측 가능했던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수도권의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1.5단계로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가 많이 나온 상황에서 수도권하고 강원권에 대해서는 1.5단계 상향 예비경보를 발령해 놓은 상태잖아요. 근데 예비경보라는 건 또 처음 보는 개념이라서 네. 1.5단계로 바로 올리지 않고 경보를 발령한 건 어떤 의미로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아마 그 국민들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요번 주 중반이 되면 1.5단계로 상향 조정하는 그 기준 수도권의 경우 일주 동안 평균 확진자 수 100명 이상의 조건을 충족할 걸로 생각이 돼서 1.5단계 상향 조정은 아마 대단히 가능성이 높고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1.5단계로 상향 조정할 수밖에 없으니 미리 알고 계시라라고 하는 정도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예. 1.5단계가 상향이 되면 네. 어떻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변화점이 있느냐 이 네. 얘기를 좀 나누다가 예. 강원도 현장 다녀왔습니다. 네. 좀 이야기 그러니까 이어주시죠. 시설을 정부가 이제 전에는 고위험 시설, 중위험 시설 이렇게 나누다가 중점 관리 시설, 일반 관리 시설 이렇게 나눴는데요. 그 중점 관리 시설에서 1.5단계로 변화하면 제일 큰 변화가 있는 게 이제 식당, 카페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한 30평이 넘는 큰 그 시설의 경우에만 50평 정도가 넘는 큰 시설의 경우에만 이제 그 칸막이를 두거나 좌석을 띄우거나 1m의 거리를 유지하거나 셋 중에 하나를 하도록 하면 됐는데 지금은 이제 50제곱미터 그러니까 한 15평 이런 정도의 규모의 시설까지도 그 규정이 확대가 되고 음식 섭취를 이제 그 공연장이나 이런 데서 못 하게 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일반 관리 시설에 해당하는 결혼식장, 장례식장의 경우에는 이용 인원을 이제 그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제한을 하고요. 그다음에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좌석을 한 칸을 띄어서 앉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제 이런 조치가 이루어지면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라고 하는 이제 그 의문을 갖는 전문가들이 많은데요. 이게 실제로 잘 지켜지기 위해서는 그 이제 시설 운영하시는 분들에 대해 협조가 대단히 많이 필요하고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점검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향 조정에 죄송합니다. 효과가 있으려면 그 국민들의 참여와 당국의 어떤 철저한 감독이 있어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예, 저희가 강원도 브리핑 현장을 다녀왔습니다만 원주에서 총 24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인제에서 28명 그리고 철원에서 어제 하루 동안 14명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특히 철원 같은 경우에는 오늘 내일이 고비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증상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전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고 도에서 또 검사비의 50%를 지원한다라고 하니까 증상이 있는 분들은 좀 신속하게 가서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 전체를 두고 봤을 때 영서 지역에서 조금 확진자들이 주로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 전체적인 1.5단계 격상에 있어서 아직은 기준은 이미 넘었지만 네. 신중한 결정을 내리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1.5단계 격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생활권에 따라서 좀 다르게 적용하도록 하는 게 지난번 거리두기 개편의 원칙 중에 하나였고 네. 이런 원칙이 강원도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강원도의 상황은 인구수가 얼마 되지 않고 그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밀도로 따지면 수도권에 비슷한 규모의 환자들이 생기고 있다고 하는 점이 향후에 그 전국적으로 그 코로나19의 감염이 확산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서 좀 저희가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저희가 지금 상황을 좀 보면 이전에 300명까지 나왔던 감염 사례들은 큰 고리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네. 이렇게 있었는데 신천지 광화문 집회 뭐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이번에 딱히 그런 게 없고 산발적으로 전국적으로 좀 발생을 하고 있다는 점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떻게 좀 판단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조용한 감염자의 층이 굉장히 두터워졌고 겨울이라고 하는 그런 나쁜 조건이 맞물리면서 이제 산발적인 지역 감염이 다수 발생해서 이제 200명에 달하는 숫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늘 확진자의 절대적인 숫자가 뭐 단계 상향에 조정이 된다기보다는 우리가 중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상과 인력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일선에서 역학조사하고 접촉자 관리할 수 있는 방역 인력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네. 사실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확진자의 범위가 숫자가 달라지는 것인데 현재 상황은 현재 가진 역량으로 보면 그 이미 이제 우리가 가진 역량을 아슬아슬하게 맞추고 있는 상황.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를 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실은 우리가 좀 안정기였을 때 지난 한 2달간 이 방역 역량을 키우고 병상과 인력을 좀 더 많이 확보했다면 지금 이런 정도의 환자 증가에 우리가 조마조마해야 될 필요는 없었을 것 같은데 방역 당국이 너무 좀 준비를 안이하게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만 너무 의존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전남 지역 당시에 좀 확진자가 좀 많이 나왔었는데 오늘 인천과 전남에서 각각 또 10명의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특히 이 전남대 병원의 상황이 좀 심각한 네. 것이 의사, 간호사, 환자, 보호자 그리고 이미 퇴원한 환자까지도 확진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전남대 병원이라고 하면 그 광주 전남 지역에서 굉장히 큰 규모의 중요한 거점 병원일 텐데 네. 아직까지는 코호트 격리 조치가 되지 않은, 그러니까 동일 집단 격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만약 확진자가 더 확대된다라고 한다면 폐쇄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열려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 병원 내에서의 그런 공백이라고 해야 될까, 의료 네. 공백 예.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 어떻게 좀 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미 이제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뭐 이게 그 코호트 격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시기를 아마 놓쳤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확진자 접촉한 사람, 감염이 위험이 있는 사람들이 그 병원 공간 바깥으로 퇴원 환자를 포함해서 다 빠져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코호트 격리가 유용한 방법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계속 검사를 해서 그 확진자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나오면 병원에 이제 뭐 병동이나 외래나 이런 치료시설들을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상당한 의료 공백이 생길 네.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이 사례에 주목해야 될 점은 원내 감염이 최초 감염 경로가 아니고 회식이 감염 경로였다는 점. 그다음에 방역 당국이 회식의 시점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그 검사의 규모나 확진자 발생의 규모를 볼 때 회식으로부터 상당 기간의 이후에 아마 확진이 됐을 가능성이 높아서 네. 전남대병원의 그 감염 관리 체계에
좀 구멍이 뚫린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을 하게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의료기관에서 이렇게 대량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한두 건의 감염, 뭐 확진자가 생기는 거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게 예. 대량 감염으로 발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방역 당국이 병원이 어떤 그 시스템 보완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복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음 달 3일에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기 때문에 정부가 2주 전부터 수능 특별 방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일주일 전부터는 확진 수험생들을 위한 병상 시험실 그리고 자가격리 수험생들을 위한 별도 시험장이 설치가 되는데 이제 한 18일 정도 남은 상황에서 이런 대책들 어떻게 좀 평가하시는지요? 네, 그 비교적 학교가 이제까지 그 방역을 잘 해왔고 또 수능에 대한 대비도 오래전부터 방침들을 밝혀왔기 때문에 그 준비된 대로 하면 저는 큰 문제 없이 수능이 치러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일반 수험생을 위한 시험장과 유증상자를 위한 시험장, 그 확진자를 위한 병원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예. 해주는 조치, 또 밀접 접촉자들에 대한 별도의 어떤 시험 공간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들을 또 취하고 있고 그 수능 시험 보기 1주, 2주 전까지는 이제 뭐 등교도 조금 덜 하도록 하고 학원이나 이런 데도 좀 덜 가도록 해서 가능한 한 수험생들의 접촉을 줄여서 확진자 발생의 가능성을 최소한 줄이는 조치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대로 하면 큰 문제 없이 나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예. 이제 문제는 외부에서 그 확진자의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면 이제 수험생들도 또 학교도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를 가능한 한 좀 빨리 올리고 좀 적극적으로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해서 지금보다 좀 더 확진자 수가 늘어나지 않도록 해야 이 수능이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2주 남았습니다. 방역 당국도 이렇게 특별 방역 기간을 정해서 더 수능까지 아무 큰 탈 없도록 만전을 기한다고 하니까 우리 시민들의 협조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